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소통을 잘 하시는 홍보수석이 계시는 상황인데 우리 정무장관도 부활하신다네. 야당하고 소통을 하신다고요? 경향신문 일면 보여주십시오. 자, 정부 여서야대 국회 소통할 정무장관 부활 추진 이렇게 됐는데 정부가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 내용을 공개를 하면서 정무장관직을 넣었어요. 거기 안에다가. 그렇죠. 원래 이 내용은 사실 정부조직 개편방안 내놓은 걸 보면은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든다 뭐 네, 이런 것도 맞아요. 있고 네, 뭐 등등이 있는데 네. 뭐 인구전략기획부도 뭐 오늘 신문에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많고 진짜 할 말이 네. 많은데 그것까지 다 하면은 우리 인사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정무장관직을 신설을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을 늘려가지고 뭐 이래저래 좋은 효과를 많이 거두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의 경우에는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결국은 정무장관직 신설 포함해가지고 지금 정부 이 조직 개편안 처리하려면은 결국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야당 입장이 중요할 텐데 네. 민주당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임명해놓은 정무수석도 제 역할을 못하는데 정무장관직 신설하는 거는 곱게 보이지 않고 또 군부독재 시절의 유산인 정무장관직을 지금 도입하는 거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이 소관이거든요. 그렇죠. 윤건영 의원이 여기 간사입니다.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생각이 안 바뀌는데 정무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장관 자리 하나 늘려주는 거고 이슈를 분산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 한겨레 기사에 보면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협조할 방침이다. 이렇게는 돼 있어요. 네. 이건 두고 봐야 되겠고 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은 여당 내에서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정무장관을 굳이 또 만들겠다고 하는 건 챙길 사람이 있어서 자리를 만들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자원외교부터 정무장관까지 MB정부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까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국회와의 소통은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얘기가 또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 SNS에 이렇게 썼대요. 국회와 소통하려면 대통령 의지만 있으면 되지 굳이 장관을 따로 둘 필요가 없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적고 반드시 개혁신당이 하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재편하겠다는 약속은 언제 지키실 거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이번에 정부가 내는 거에는 여성가족부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야. 여성가족부가 그대로 있답니다. 네. 야, 뭐지? 그렇게 여성가족부 넣으면은 자기가 부처 이름을 좀 시키지면 안 되냐? 인구전략기획부인가? 모르겠습니다. 내 화만 늘어난다 진짜. 하여튼 그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들고 나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 전체 안 돼, 못해 이렇게 할까봐 겁이 났던 모양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동아일보 사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왜 이 지금 정무장관 신설하겠다고 하는 게 왜 문제가 있는지 앞서 쭉 말씀하셨지만 그 거기다가 좀 덧붙여서 얘기하고 오늘 마쳐야겠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얼마나 소통이라는 게 자기들끼리만 소통을 얘기하는지 국민들한테 얼마나 피부로 안 와닿는 소통이란 말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앞서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조금 해가지고 또 많이 길어졌어요. 저 동아일보 사설이요. 정무수석에다 정무장관까지 문제는 자리가 아닌데 이게 사설 제목이에요. 국회와 정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야당하고 소통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인데 정무장관은 뭐 역대 정부 어땠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단락이 나와요. 대통령실에는 재선 의원을 지낸 홍철호 정무수석 비서관이 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오선 의원 출신이다.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한 참모들이 이미 여러 포진에 있는 만큼 야당과 폭넓게 접촉하려면 이들을 활용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도 굳이 정무장관을 만들겠다고 대통령과 야당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 만들겠다면 대통령과 야당이 대화하고 협력하는 데 있어 정무수석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단지 예산과 인력을 들여 내각의 장관 자리 하나 만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 협치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다. 약간 야당 의원들 지적하고 똑같아요. 현실적으로 거대 야당의 협력 없이는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윤 대통령으로선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절실하다. 근데 뭐 4월에 총선 참패 직후에 이재명 대표 회담 가진 것 외에는 별다른 야당과의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여당 초선 당선자들과의 만남에서 대통령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는 얘기까지 있다. 힘 대 힘으로 야당과 대결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윤 대통령이 먼저 달라지지 않는다면 어떤 자리를 만들더라도 옥상옥이 될 뿐이고 정치의 복원은 유한할 것이다. 이게 동아일보 사설 내용입니다. 시민사회 수석실 만들 때에도 국민과의 소통을 얘기했고요. 민정수석실 만들 때도, 민정수석 자리 만들 때도 현장의 국민과 소통하겠다 그랬고, 어제 야당과의 소통도 얘기했지만 현장 국민 소통이라는 표현이 대통령실 발표에 또 들어가 있었어요. 정무장관 만드는 데에도. 그놈의 소통은 뭐 맨날 소통한다고 하는데 소통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리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이게 글쎄요. 뭐 불출마한 중진 의원이 가지 않을까요? 정무장관을 만들어주면. 그럴 수도 있지. 벌써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런 자리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해. 당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희생한 불출마를 멋있게 한 중진 의원 아마도 영남권에 그러한 분이 아마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예감이. 네. 불안한 예감이 아니라 실제일 거예요. 맞는 얘기일 거예요.